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 제 맡은 GPD 고성입니다. 오늘 2시에 예비는요. 요즘 이제 뭐 온프리미스건 클라우드건 간에 다양한 리눅스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멀티 리눅스죠. 다양한 리눅스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멀티 리눅스를 우리가 어떻게 손쉽게 통합 관리할 것인지, 또 리눅스 쪽에서도 지금 다양한 좀 이슈들이 발생되고 있고 동향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수세코리아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세코리아 최근홍입니다. 벌써 5번째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리눅스가 굉장히 빠른 이제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변화 과정 속에 고객들이 리눅스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세 매니저를 저희가 들고 나왔고요. 뭐 옆에 김승우 이사가 함께 데모와 함께 솔루션을 충분히 소개해드리고, 또 수세가 최근에 아주 굉장히 이제 바쁜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실 만한 그런 주제들을 좀 묶어가지고 수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업데이트를 드리는 뭐 그런 순서로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세코리아에서 솔루션 아키텍처를 맡고 있는 김승우라고 합니다. 만약 저희 수세 제품이나 아니면 수세 매니저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달려가서 이제 함께 어떤 그 환경에서 운영하시고 어떤 그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떤 개선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집중 담당해서 케어해 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 되게 궁금한 게, 요즘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예. 멀티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한 기업이 이제 특정한 뭐 CSP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개를 자기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이제 많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리눅스도 진짜 여기 주제에 있는 것처럼 기업이 한 특정한 리눅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다양한 리눅스를 쓰는 멀티 리눅스 환경이 실제로 기업에서 많이 지금 어떤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가요? 어떤가요? 제가 동향에 대해서 궁금해서. 일단은 어쨌든 신규 서비스를 오픈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것들 할 때, 그러니까 멀티 리눅스는 운영 환경, 그다음에 도입 시기,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의존성 또는 이제 하드웨어 의존성,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고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리눅스 배포판이 있을 거고, 아니면 도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도입 시기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최신의 버전을 이제 도입을 하시는 거를, 왜냐하면 라이프 사이클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실제적으로 고객이 운영하시는 이제 지금 엔터프라이즈급 고객들은 사실 뭐 수백 대 수천 대 규모가 아니라 엄청난 수만 대 수십만 대 규모의 리눅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고객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국내에서도?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국내 최대 포탈 같은 기업 같은 경우 60만 대 이상의 60만 대 이상? 네, 리눅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리눅스를 뭐 빌드 하신다든지 개발해서 이제 쓰시고, 자체적인 그런 내재화들이 잘 돼 있어서 네네. 정규화가 잘 돼 있는 거죠. 표준화돼 있어서 뭐 이런 리눅스의 특징이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관리부터 이제 어떤 내부적인 이슈, 트러블 슈팅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그 내재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데들은 자기가 하면 되는 거고, 네. 그 내재화되지 않은 회사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데들이 이제 수세 매니저 같은 게 필요하겠네요. 그런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십만 대 규모가 되면 네. 아무리 담당자들을 여러 명 둔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관리하기란 사실 시간이나 뭐 작업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반복 네네. 작업일 뿐인 거잖아요. 한정된 자원으로 그렇게 많은 리소스를 관리하려면 시간과 이제 인력과 이런 점에서 매우 큰 낭비가 있겠죠. 그런 데서 지금 네. 수세 매니저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국내 웬만한 대기업들은 네. 이렇게 몇만 대 이상의 리눅스 서버를 쓰고 있는 데들은 네네. 특정한 리눅스가 아니라 다양한 멀티 리눅스를 이미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 현황은? 네, 네. 오. 자, 그러면 이따가 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런 이제 수세 매니저를 썼을 때 네. 뭐 가장 어떤 효과를 얻는 거? 네. 그거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그 운영 환경이 어떤 환경, 뭐 클라우드든 베어메탈이든 뭐 가상화 환경이든 상관없이 수세 매니저를 통해서 다 관리하실 수 있고, 아시다시피 리눅스 계열은 이제 너무나 많은 배포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사실 고객들이 도입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제품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리눅스 배포판 종류를 좀 언급을 드리면 아무래도 레드햇 계열, 저희 수세, 그다음에 아니면 뭐 개발이나 이런 실제 대고객 서비스가 아닌 개발 용도나 검증 용도로 뭐 센트OS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OS, 아니면 그 엑사 데이터나 그러니까 특정 솔루션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리눅스, 오라클 리눅스 같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리눅스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발자들이 되게 리눅스 환경에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코드를 개발해야 될 때 좀 선호되는 우분투 등 이런 종류의 배포판들이 이제 대표적인 리눅스 배포판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분투가 네네. 왜 그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발 환경이 툴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네. 개발자 친화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세미저를 알고 이제 일단은 오늘 리눅스가 네. 현재 지금 리눅스가 나온 지가 벌써 리눅스 토발즈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죠? 30년 넘었죠? 91년도에 91년도? 33년. 33년이네. 네. 자, 뭐 리눅스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동향들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죠. 오늘 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리눅스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 조금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잠깐 다뤄보고요. 또 수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세 이제 최근에 뭔가 변화, 여러분들께 좀 업데이트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 소개해 드리고 이제 수세 매니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리눅스가 91년도에 리눅스 토발즈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수세는 이제 92년도에 수세라는 브랜드로 리눅스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리눅스의 어떤 역사와 같이 이렇게 성장을. 근데 리눅스 어떻게 보면 예.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거네. 그렇죠. 이제 리눅스 맛있어. 그분도 유럽 사람이잖아요. 예, 북유럽 그렇죠. 사람. 예. 그죠? 핀란드. 핀란드, 북유럽. 유럽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제 뭐 미국에서 꽃을 피웠죠. 뭐 레딧 이어 다양한 이제 리눅스 커뮤니티들이 또 미국에서 크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리눅스라는 게 91년도에 시작을 해서 벌써 33년이 됐지만 오늘도 여전히 왕성히 진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제품이고, 이게 이제 오픈소스로서 그 어떤 생태계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커널 릴리즈가 계속 꾸준히 9주마다 저희가 이제 마이너 버전이라고 하는 몇 번 버전이 꾸준히 저희가 그걸 메인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메인라인 버전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은 6.10, 6.11 뭐 이런 버전대에 이제 있고 계속 9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놀라운 거는 리눅스 토발즈가 여전히 네. 그 메인라인을 메인테인하면서 지금도? 새로운 대단하다. 신규 피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프로덕트를 릴리즈하는 전체 오거나이저로서 실제 거버넌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수세는 이 33년 동안 사실은 아이덴티티가 혁신에 조금 더 이렇게 무게를 두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뭐 리눅스 최초로 무중단 패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리눅스 시스템의 고가형 환경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BTRFS라는 그런 어떤 파일 시스템을 상용화해서 좀 더 성능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력해서 리눅스의 어떤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또 리눅스 기반의 하이퍼바이저들인 뭐 젠이나 KVM을 함께 지원을 하면서 리눅스가 좀 더 가상화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늘 수세가 좀 앞장서서 리눅스의 어떤 생태계의 어떤 혁신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수세 리눅스의 최신 버전은 수세 리눅스 15의 저희가 SP6이라고 그러는데, 이 SP6에 적용된 커널 릴리즈는 이제 6.4 네. 버전이고요. 저희가 이제 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4 버전인데, 5.14는 21년도 8월에 나온 커널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네네. 계시고, 저희는 이제 23년도 6월에 나온 커널. 그래서 최신 제품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널을 보면 하나는 뭔가 혁신을 계속 드라이브하겠다. 또 한쪽은 훨씬 더 이제 안정된 네. 환경을 고객한테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조금 색깔이 나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그 수세가 그러니까 딱 리눅스 발표가 나서 딱 1년 뒤에 창립된 건데 예. 뭐 고가항성이니 무중단이니 수세는 창업할 때부터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생각하면서 만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수세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그 미션이 기업용 엔터프라이즈의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위한 오케이. 엔터프라이즈급 리눅스를 이제 공급한다. 그래서 뭐 예. 처음부터 무중단, 고가항성 이런 쪽에 이제 포커싱을 하신 많이 거군요. 집중을 하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쭉 30여 년 혁신의 역사를 이제 가져오고 있고요. 저희 뭐 프로덕트를 보면 크게는 이제 인프라 위에 올라가는 리눅스 영역, 그 위에 이제 쿠버네티스 영역. 오늘 뭐 사실 쿠버네티스 영역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요 리눅스 영역의 어떤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리눅스라는 게 이 법령 서버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개발자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조그만한 자그마한 어떤 인베디드용 또는 그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영역 또는 엄청나게 거대한 슈퍼컴 그다음 또 SAP 환경까지 이미 다양한 형태의 서버들에 필요한 이제 리눅스들이 있는데 그런 리눅스들을 수세가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형태로 이제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그런 리눅스들 사실 수세에서 나온 리눅스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박스가 5개, 6개거든요. 이 대여섯 개의 DNA를 공유를 하지만 조금씩 다른 특색을 갖고 있고 각자 또 다른 버전과 다른 인프라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그 리눅스들을 이제 수세 매니저에서 통합 관리하실 수 있고 여기 다른 리눅스라고 표현된 굉장히 다양한 다른 리눅스들도 수세 매니저에서 함께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되짚어보면 사실 리눅스는 그냥 데팩토 그냥 서버용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리눅스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제 서버용 리눅스 시장에 절대 다수가 이제 리눅스를 차지하고 있는 걸 언제 이제 리눅스가 이제 서버용 시장에서 이제 윈도우를 윈도우하고 리눅스하고 유닉스하고 이걸 제치고 이제 대세로 딱 된 게 어떤 것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나요? 리눅스 관점까지 본다면 서버 리눅스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유닉스 제품들을 다 보시면 네. HP 같은 경우 이제 인텔의 칩셋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OS는 유닉스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BM, AIX 쪽은 이제 자신들이 직접 프로세스, CPU와 이제 OS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묶음으로 돼 있는데 그 X86이 성능이 이런 일단은 그 HP가 쓰던 그 인텔이 제공하던 그 CPU 이제 공급이 더 이상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HP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닉스 모델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제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유닉스 계열로 남은 거는 여전히 이제 IBM, AIX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그 제품이 그러니까 원 벤더, 원 솔루션으로 통합된 어플라이언스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X86 서버들은 다양한 그 벤더들이 있지만 그 성능이 지금 그 AIX 대비 나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발전되는 속도가 아시겠지만 거의 1년에 한 모델씩 거의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들도 그 X86 베이스의 그 데스크탑 환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서버 환경과 그 실제 유저 환경 간의 큰 갭도 없을 뿐더러 성능이 가격 대비 성능이 X86이 이제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리눅스 서버가 X86 기반 리눅스 서버가 가성비가 좋으니까 맞습니다. 서비스가 확 올라간 거네요. 네네. 윈도우는 왜 좀 이렇게 됐나요? 윈도우는 아무래도 조금 접근성 때문에 좀 폐쇄적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제 뭐 사용자들에게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때도 라이센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오픈소스 현재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는 이제 오픈소스잖아요, 대부분이. 이 리눅스가 단순히 그 리눅스 자체의 그 좋은 점이 아니라 모든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근간입니다. 100%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기본 개발 플랫폼은 리눅스가 되고 있고 리눅스가 성공하면서 이게 자기가 이제 리눅스가 그런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플랫폼을 제공해 줬고 그 위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들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뭐 지금은 뭐 거의 대세가 된 쿠버네티스부터 시작해서 뭐 수십만 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다 리눅스 위에서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점점 좀 네. 확산되니 네. 대세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에 있는 것들이 거의 리눅스잖아요. 오픈소스고. 맞습니다. 이거 같이 더 확 성장하는 거네요. 클라우드와 함께. 네, 맞습니다.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62.7%라는 저 리눅스 서버의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더 이제 대중화되고 네네네. 발전되는 속도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 윈도우 위에서도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을 쓸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특정 그렇죠. 사용자의 제한될 뿐이고 이제 대부분의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반적인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리눅스 베이스로 시스템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더 앞으로 트렌드는 이제 클라우드 네네. 네이티브로 갈 거기 때문에 리눅스는 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뭐 향후라기보다 이미 그 트렌드라는 게 현재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10억 대 서버들의 96% 이상이 리눅스 상에서 이제 돌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U2L이라는 큰 흐름이 있었고,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큰 흐름이 네. 있었죠. 네. U2L이라는 거는 사실 큰 서버 하나를 작은 서버 여러 대로 하면서 대수 기준으로 일단 많이 확장이 되고, 근데 클라우드로 이렇게 그 큰 흐름이 또 옮겨가면서 클라우드의 기반은 대부분 이제 그 리눅스 기반의 X86 서버들을 풀로 만들어서 그 스케일업. 예,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들이 이렇게 다 맞물려서 리눅스의 어떤 전생 시대가 열리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가상화도 리눅스 서버를 확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네요. 그렇죠. 초기 가상화는 큰 서버를 쪼개서 쓰는 거에 따라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가상화는 이제 작은 서버들을 묶어서 그렇죠. 풀을 네. 만들고 이제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뀐 거니까요. 네, 그런 가상화의 어떤 흐름도 예, 큰 역할을 한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리눅스의 그런 어떤 그 큰 어떤 움직임, 리눅스가 서버의 어떤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의 어떤 중요도가 이제 높아지는 만큼 그 리눅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뭐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레드햇이 센토스를 이제 인수를 해서 합병을 하고 또 그 레드햇을 IBM이 인수를 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오픈소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 센토스라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이미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될 그런 어떤 그 리눅스 OS에 대한 지원이 일방적으로 중단이 되고 네. 이 라이프사이클이 종료가 되면서 그 센토스 환경에서 기업의 어떤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업무 환경들을 운영하던 고객들에게는 뭔가 이제 큰 이제 고민거리가 되고 또 레드햇만 하더라도 레드햇의 그 리눅스라는 게 오픈 소스로서 이제 공유제처럼 인식이 되면서 뭐 센토스뿐만 아니라 오라클 리눅스, 로키 리눅스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포크된 카피된 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이제 자체 배포판을 만드는 이런 그 리눅스 어떤 플레이어들에게 레드햇이 더 이상 우리 코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겠어라는 다소 오픈소스 환경에서는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선언도 하고 조치도 취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센토스를 둘러싼 또는 레드햇 소스를 둘러싼 요 생태계들이 한번 이렇게 크게 요동치고 움직이는 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자, 그 원래 그 레드햇 OS가 페도라라는 오픈 소스를 이제 레드햇이 만든 거죠, 자기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레드햇 OS에 대한 또 커뮤니티 버전이 센토스가 된 거였고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대로. 네. 그 센토스는 100% 레드햇이랑 호환이 되니까 뭐 많은 기업들에서 돈 주고 레드햇 사는 기업도 있겠지만 어떤 기업들은 100% 레드햇이 호환되니까 네. 일단 개발 초기라든지 뭐 일단은 뭐